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장벽 건설을 놓고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압박하자 멕시코 정부는 이달 말로 예정된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백악관에 통보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국토안보부를 방문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은 애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주 등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약 2,000마일에 달하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밀입국을 차단할 수 있는 장벽을 세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서명에 앞서 방송 인터뷰에서 건설 비용은 100% 멕시코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오늘 오전 백악관에 정상회담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멕시코는 양국에 도움이 되는 협정에 도달하고자 미국과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재차 밝힌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트럼프는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은 연방정부의 단속 정책에 공조하지 않는 불체자 보호도시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임기 시절 중단됐던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부활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의 초강경 이민 정책의 시발점으로 보여지며 이민 관련 추가 행정명령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반이민 정책에 전역의 자치단체장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400여 개 자치단체장들은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계속 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DC와 뉴욕, 시카고를 비롯한 39개 도시와 364개 카운티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출신국과 이민 지위에 상관없이 이우리의 사람들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고, 람 이메뉴얼 시카고 시장은 시카고는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로 남겠다며 시카고는 폴란드, 파키스탄, 아일랜드, 인도, 멕시코 등 그가 어디서 왔든 간에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이 위치한 수도 워싱턴 DC도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에 남겠다는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우리 시와 우리 가치는 대통령 선거일에 달라지지 않았다며 워싱턴 DC는 연방정부 산하국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불법 체류자 체포 및 추방을 강하게 요구하더라도 소극적으로 협력하여 연방 재정을 지키겠다는 단체장들도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장은 지금도 연방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는 최소한으로만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그러나 만약 예산 삭감 시도가 있다면 강력히 대항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아직 행정명령 불이행 시 재정 지원을 완전히 중단할지, 만약 축소한다면 얼마나 줄일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경우 연간 시 예산의 20%가 연방 지원이며, 뉴욕시의 경우 예산 848억 달러의 10%를 약간 웃도는 88억 달러를 연방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김지수입니다. 오는 3월 19일부터 뉴욕시 대중교통요금이 인상됩니다. 메트로카드의 기본요금은 유지되지만 일주일과 한 달 정액권이 인상되며 보너스는 축소됩니다. 이와 함께 뉴욕시 내 교량과 터널의 통행료도 인상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이사회는 25일 표결을 통해 뉴욕시 버스와 전철의 1회 승차 기본요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카드 충전 보너스를 줄이고 메트로카드 정기권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 등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을 최종 채택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유지될 이번 인상안은 3월 19일 시작됩니다. 인상안에 따르면 메트로카드 1회 승차 기본요금은 기존 $2 75센트를 그대로 유지하고 메트로카드 싱글 티켓 구매 가격도 현행과 $3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액권은 $1 오른 $32, 한 달 정액권은 $121로 3.9%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메트로카드의 $5 50센트 이상을 충전할 때마다 제공되는 보너스는 현행 11%에서 5%로 축소됩니다. 뉴욕 시내 교량과 터널의 통행료도 인상됩니다. 우선 퀸즈 미드타운 터널, 휴캐리 터널, RFK와 화이트스톤 브리지, 트록스넥 브리지 등은 이지 패스를 이용할 경우 현 $5 54센트에서 $5 76센트로 오릅니다. 하지만 현금 지불 시 $8 50센트를 내야 합니다.
베라자노 브릿지와 헨리 허디슨 브릿지도 요금이 오릅니다. 플러싱 유니언 스트리트 상권 일대의 거리 정화 자금 50만 달러가 반환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근 교통국은 해당 지원금의 반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러싱 유니온 스트리트 상권 일대 한국 전통 조형물 등을 설치해 한인 상권을 부각시키자는 거리 정화 지원금 50만 달러가 7년째 잠을 자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반환 위기에까지 처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추진돼 왔으며 2011년 피터구 뉴욕시의원은 이 사업을 위해 커뮤니티 지원금 가운데 5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유니온 상인 번영회의에 따르면 최근 교통국은 구의원에게 해당 지원금을 메인스트리트 도로 보수 작업에 투입하겠다며 사실상 반납을 요구했습니다. 번영회 측은 구의원을 통해 반납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미관 번영회 회장은 일단 구의원이 교통국에 반납을 안 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한 만큼 급한 불은 껐지만 사업이 더 지연될 경우 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사업이 최대한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번영회가 유니온 상가 일대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보안 감시 카메라 설치와 가로등 교체가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이 거리 미화 용도인 만큼 활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 교통국에서 승인 권한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의 영주권 서류 접수 가능 일자가 2016년 10월 1일로 지난달보다 2개월 전진했습니다. 나머지 취업 이민 순위도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25일 발표한 2017년 2월 중 영주권 서류 I-485 접수 가능 일자는 지난 10일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문호 차트와 동일했습니다. 가족이민 1순위는 2011년 1월 1일, 가족이민 2A 순위는 2015년 11월 22일, 2B 순위는 2011년 2월 8일,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2005년 8월 22일,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4순위는 2004년 7월 1일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취업이민의 경우 3순위는 2016년 10월 1일로 지난달보다 2개월 진전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 2, 4, 5 순위는 오픈을 유지했습니다. 취업 이민 신청자들은 이 날짜에 맞춰 노동 승인을 받은 후 I-48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2단계인 취업 이민 청원과 노동 허가 발급 신청, 사전 여행 허가 신청도 동시 접수해 그린카드를 받기 전에도 콤보 카드를 받아 준 영주권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은 국무부와는 별도로 웹사이트를 통해 I-485 서류 접수 가능 일자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I-20를 발급하는 학교들이 별도의 학교 인증을 받지 않아도 I-20 발급 인가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ESL이나 스템 과목을 개설하는 경우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지난해 12월 교육부의 민간 학교 인증기관에 대한 인증기관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130개 I-20 발급 학교들과 16,000여 명의 유학생들이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판단해 최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I-20 발급 인가 학교들이 반드시 학교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인증을 받지 않아도 I-20 발급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ESL 프로그램과 스템 전공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면 반드시 한 곳 이상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기관의 지위를 박탈당한 곳에서 인증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18개월 이내에 다른 인증기관으로부터 학교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스템 전공 프로그램이 개설된 I-20 발급 학교의 경우 학교 인증을 받지 못하면 해당 학교를 졸업한 유학생은 24개월 기간에 스템 OPT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편 교육부가 학교 인증기관 ACI-CS의 지위 박탈 조치를 내린 것은 부실한 학교 인증으로 인해 부당한 학비 보조금 수령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뉴욕시가 2018 회계년도에도 비전 제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 새 회계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중점 사업인 비전 제로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630만 달러를 투입해 5개 보로 모든 학교 앞 도로에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책임질 100명의 풀타임 크로싱 가드, 200명의 파타임 크로싱 가드를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공사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비전 제로 캐피탈 펀딩을 5년 동안 3억 1,700만 달러로 늘려 투자할 예정입니다. 차선 도색 작업은 현재 6년마다 이루어지는데 이를 4, 5년으로 줄입니다. 횡단보도를 피아노 건반 형태로 변경하는 데에도 총 1,2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의 90%가 발생하는 교차로 20곳을 선정해 이곳의 자전거 도로 개선 작업에 69만 달러를 투입합니다. 이 밖에도 매년 100개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선명하게 만들고 신호 체계를 개선하며 위험 교차로 1,000곳 인근에는 더 밝은 조명을 설치합니다. 한편 레이저 속도 측정기 120대를 교통경찰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비전 제로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뉴저지의 재산세가 평균 2.35%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한인타운의 재산세도 주 전체 평균의 2배가량 올랐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재산세 인상 상한선을 2%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상폭은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인타운이 몰려있는 버겐 카운티의 경우도 대부분 재산세가 올랐습니다. 팰리세이즈 팍은 2015년 평균 재산세가 8,848달러에서 2016년 9,090달러로 주 평균보다 높은 2.7%의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잉글로드 클립스는 5.9%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에지워러는 8,188달러로 같은 기간에 비해 4.2%가 인상됐습니다. 리치필드는 3.6%가 인상돼 8,709달러, 페어뷰는 5.6% 인상돼 9,186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포틀리의 경우에는 1,306달러로 전년에 비해 0.10%포인트 소폭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레오니아는 오히려 0.10%가 내려가 12,049달러로 다른 타운들과 대조를 보였습니다. 한편 버겐 카운티에서 재산세가 가장 높은 알파인은 2922달러로 전년에 비해 0.20% 상승했으며 테너플라이는 19,868달러로 3.20%의 상승률을 보이며 두 번째로 재산세를 많이 내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의 담배 규제 정책이나 이행이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폐협회가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흡연율 감소나 간접 흡연으로부터 보호 정책 등 시 차원의 담배 규제의 노력을 비교 분석한 결과 LA시는 C등급을 받아 저조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협회 측은 LA시는 담배 판매 규제 부문에서는 A등급을 받았지만 공공주택 금연구역 지정 부문에서는 낙제점인 F등급을 받았으며 지난해 LA시의 부실한 담배 규제 정책 역시 감점의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C등급을 받은 라구나 우주와 라구나 힐스 그리고 산타에나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도시가 최하점인 F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유통업체 타겟에서 판매된 아동용 전기 스쿠터가 부상 위험으로 리콜됩니다. 스쿠터 판매사인 펄스 퍼포먼스 프로덕츠는 시중에 판매 중인 아동용 전기 스쿠터에서 바퀴와 차축을 이어주는 부품인 너클에 결함이 발견돼 어린이들이 운행 중에 떨어지거나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제기됐다며 관련 상품 9,000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9월 10일부터 10월 11일 사이에 생산된 펄스 세이프 스타트 트랜스폼 전기 스쿠터로 타겟에서 $100가량에 판매된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스쿠터 판매사인 펄스 퍼포먼스 프로덕츠를 통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보드를 타고 하얀 눈밭을 누비는 스노우보딩은 겨울 스포츠의 꽃으로 불리우는데요. 러시아에선 말이 끄는 스노우보드가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남부 첼리아빈스크주. 눈부신 설원 위에 백마가 나타났습니다.
스노보드에 탄 두 남성이 말에 연결된 밧줄을 잡자 백마가 속도를 내며 달리기 시작합니다. 보트에 연결된 줄을 잡고 수상 스키를 타듯 말의 도움을 받아 스노보드를 즐기는 겁니다. 말이 이끄는 대로 드넓은 설원을 누빈다고 해 이른바 호스 보딩으로 불립니다. Хочется всегда чего-то нового. Это как наркотик. Ты попробовал одно, и дальше тебе хочется все больше, больше, больше. Гор мы поблизости не можем найти больше. 이들은 경사가 없는 곳에서도 스노보딩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호스보딩을 고안했다고 합니다. Они у нас есть, и повлиять на это мы никак не можем. Мы не можем увеличить склон. А вот сменить тяговую силу мы в состоянии. 사람만 눈밭을 즐기는 건 아닙니다. 폭설이 쏟아진 미국의 동물원. 눈밭이 고향인 북극곰은 물 만난 고기처럼 정신없이 눈 속을 파고듭니다. 눈과 인연이 없는 코끼리마저 신이 나서 뛰어다닙니다. 코로 눈을 뿌리며 놀고 눈밭에 드러누워 온몸을 비벼대더니 북극곰이라도 된 듯 아예 얼음물에 뛰어듭니다. 매일매일이 똑같은 동물원 식구들에게 흰눈은 하늘이 내린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붉은 빛이 감도는 특이한 동물이 바닷속을 유유히 떠다닙니다. 용처럼 생겼다고 해 루비 해룡이라는 이름이 붙은 희귀종입니다. 미국 샌디에이고 대학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살아있는 루비 해룡의 모습을 호주 서부 해안에서 포착했습니다. To date, no one has seen a ruby sea dragon alive. All the specimens we know are sitting in museums or have been washed up on beaches. 루비 해룡은 해저 50m 아래에 서식하는 만큼 연구진은 원격 조종 잠수함을 내려보내 루비 해룡의 습성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25일 오후 2시 30분쯤 플러싱 메인스트리트과 루즈벨트 애비뉴에 있는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해당 건물 1층에 있는 중국인 레스토랑에서 시작해 순식간에 인근 15개 업소로 번졌습니다. 130여 명의 소방관이 출동해 몇 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고 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뒤쪽 지붕이 붕괴됐고 진화 작업으로 주변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일명 달러밴으로 불리우는 싼 가격에 거리에서 승객을 픽업하는 무면허 통근 밴에 대해 단속과 처벌이 강화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5일 불법 통근 밴에 대한 위반 범칙금을 인상하고 운영 규정을 강화하는 조례안 패키지에 서명했습니다. 무면허 통근 밴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첫 적발 시 벌금을 $1,000에서 $3,000로 인상했습니다. 조례안은 이날부터 90일 이후에 시행됩니다. 뉴욕시 전기 가스 요금이 올해부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주 공공서비스위원회는 24일 커네디슨의 요금 인상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전기료 2.3% 인상을 시작으로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2.4%씩 오릅니다. 가스료는 올해 1.6% 올린 뒤 내년에는 5%, 내후년에는 3.2% 인상할 예정입니다. 커네디스는 추가 요금 수입으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4일 뉴저지 리치필드의 학교 건물과 직원 충원을 위한 재산세 인상안이 부결됐습니다. 주민들 대다수는 해당 안건이 통과됐을 경우 주택 소유주 재산세 추가 부담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리치필드 교육감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가 필요했지만 좌절됐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 인상안은 지난해 본선거 주민투표에서도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은 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고 가끔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지역에 따라 간간히 흐린 날씨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도 전날과 비슷한 날씨로 가끔 흐리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